마음에. 자, 뭐 이거는 용어 정리나 개념 정리하는 거죠.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변하는 원순열의 수는 n-1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그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 순열의 수는 기호는 파이라고 쓰게 되고 n-파이 r이라고 쓰고 계산법은 n의 r제곱 이렇게 되죠. 앞에 있는 거 및 뒤에 있는 게 지수. 그다음 n개 중에 같은 게 p개, q개, r개 있을 때 전체 다 더하면 n개인데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결국은 같은 것이 포함되는 순열을 말합니다. 그 같은 것이 포함되는 순열은 분모에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점점점,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쓰죠. 같은 것이 포함되는 순열 이런 뜻이었어요. 자,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좀 해봅시다. 이 정도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만 일단. 처음에 지금 여러분이 원순열을 배우죠? 그 다음에 중복순열을 배워요. 그 다음에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은 이 계산법대로 움직이면 되니까 뭐 따로 하진 않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이 나올 겁니다. 각각의 표기법을 봅시다. 표기법. 그 다음은 전체 대상. 그 다음은 중복 허락, 선택의 개수, 그 다음에 배열의 상태. 이걸 정리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말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고 그 유사한 것들 잘 골라서 표기를 잘 완성하게 되면 계산법이 출현하기 때문에 개념을 한번 짚어드리고자 이렇게 써드린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원순열. 서로 다른 n개입니다. 원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복순열도 똑같아요. 서로 다른 n개. 중복조합도 서로 다른 n개. 그러니까 전체 대상을 보는 시각 자체는 원순열이나 중복순열이나 중복조합이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복을 허락하냐 안 하냐인데 원순열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요. 중복순열이나 중복조합은 당연히 앞에 중복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같은 걸 여러 번 반복해서 뽑아도 상관이 없어요. 선택을 몇 개 하냐는 건데 원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사실 n개 모두 다 원전은 서로 다른 n개고 중복순열은 이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데 여기서 보통 순열 같은 경우는 r이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r은 n과는 무관합니다.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반복적으로 여러 개를 뽑다 보니까 실제로 준비되어 있는 개수는 2개밖에 없는데 막 3번, 4번씩 중복해서 여러 번 뽑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이 r개를 뽑아내는데 이 r개도 역시 n과는 무관합니다.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n이 몇 개냐에 따라서 뭐 r개가 걔보다 작다 이런 조합이 없다는 뜻이야. 더 많아도 되고 더 적어도 되고. 배열의 상태는 원형으로 배열하니까 원순열입니다. 이게 원형이라는 게 꼭 원이 아니어도 돼. 원의 형태로 회전할 때마다 같은 모양이라면 이건 하나의 원형으로 보겠다는 뜻이죠. 중복순열은 당연히 순열이니까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혹은 순서 있게 배열, 혹은 직책 구분되게. 배열하는 겁니다. 중복 조합은 조합이니까 순서가 없는 겁니다.
순서 없다. 직책 구분이 안 됩니다. 혹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내가 순서를 임의로 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냥 뽑기만 하겠다는 뜻이지. 자, 원순위부터 다시.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허락하지 않고 n개를 모두 뽑아서 그걸 원형에 배열하게 되면 그 표기법은 다음과 같다 썼죠? n-1 팩토리얼. 이건 표기법인 동시에 계산법이죠. 그 다음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r개를 뽑아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얘를 n-pi r이라고 쓰고 기호는 계산법은 n의 r제곱이라고 합니다. 계산을. 중복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r개를 뽑기만 하는 케이스 n, h, r 이라고 쓰고 이게 조합이니까 h를 c로 바꿔 계산할 때는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수를 더한 거 빼기 1 c, r 왜 이게 빼기 1이 된지는 강의에다 다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오늘 이거 다 설명할 시간 없어서 짬이 되면 그 강의를 잠깐 중복조합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큰 틀에서 다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빠르게 이런 전제 조건이 있죠. 전체가 몇 개인지, 중복 허락하는지, 선택은 몇 개 할 건지, 배열 상태는 어떤지를 보고 이게 뭐구나라고 빨리 판단해야 돼. 뭐구나라고 판단되기 시작하면 표기법을 쓸 수 있게 되고 표기법이 나타나면 계산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원순열을 이제 처리하시면 되니까 지금 위에 있는 설명이 다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구분하라고 비교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15번 문제.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케이스입니다. 원형에다가 배열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순열이겠죠. 근데 이걸 푸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근데 뭐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아마 두 개 중에 하나를 설명하셨을 텐데 먼저 여학생, 그러니까 지금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럼 남학생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든 그 사이사이에 여학생을 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학생이 한 명이 끼든 두 명이 끼든 몇 명이 끼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남학생이 떨어뜨려 앉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남학생을 떨어뜨려 앉으려면 그 사이 여학생이 몇 명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어려워져. 그래서 오히려 고려 대상이 아닌 여학생부터 먼저 첫 번째는 여학생 4명을 원에다가 배열합니다. 그럼 당연히 원순열이겠죠. 4명을 원에 배열한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럼 그 원에 배열하는 케이스 안에는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학생 1, 여학생 2, 여학생 3, 여학생 4를 이렇게 배열하는 케이스가 있겠지?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이사이에다가 남학생을 갖다 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 자리가 여기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다시 여기 몇 자리죠? 서로 다른 4개의 자리에 아까 우리 앞쪽에 이 공부를 괜히 한 게 아니라고 이거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돼. 서로 다른 4개의 자리에 중복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놨던 남학생을 또 놓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 자리에 2명의 남학생 갖다 꽂으면 이웃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한 자리에 2명의 남학생, 중복해서 남학생 꽂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2명의 남학생을 순서 있게 배열해야 되잖아. 남학생 1, 남학생 2. 얘는 순서 바꾸면 다른 케이스가 되니까 순서 있게 배열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얘는 뭐니? 이건 뭐니? 이게 고1에 배웠던 순열이잖아, 순열. 중복을 허락하니까 중복 순열이 된 거고 중복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순열이 되는 거죠. 순열의 기호법은 뭔가요? 표기법. NPR 4P2. 이건 고1 때 배운 겁니다. 그럼 4P의 계산법은 4 곱하기 3.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를 곱하면 얼마 정답이죠? 72가지. 이게 정답이겠지. 됐니? 그럼 두 번째 계산법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 2명밖에 없잖아. 남학생을 이웃하지 않게 만들려면 전체 배열 중에 남학생이 이웃 2명에게 붙어 다니는 케이스 있잖아. 남학생 2명이 붙어 다니는 케이스를 빼면 이웃하지 않겠지. 2명밖에 없으니까. 그럼 실제로는 뭘 계산하냐면 여사건처럼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여사건. 여사건은 뭘 뺀 나머지 사건을 말하지? 그럼 여사건 계산법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반대 사건인 여사건을 빼내는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내가 계산하던 전체 경우의 수는 뭐 하는 겁니까? 총 6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아니, 원형으로 배열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 6명을 원에 배열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남녀 구분 없이 그냥 6명을 원에 배열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5팩토리얼이에요. 5팩토리 몇 개니? 120가지지. 두 번째, 그 중에 이제 여사건.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의 여사건, 반대 사건은 남학생을 이웃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 남학생 1과 남학생 2를 붙이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한 사람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학생 1, 여학생 2, 여학생 3, 여학생 4. 이렇게 총 몇 명을? 5명을. 6명이 아니고 이게 이제 한 사람 취급된 거니까 얘는 얘 움직이고 얘 따라 움직이잖아. 한 사람 취급된 거니까 5명을 원에 배열하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이에요? 4팩토리얼이야. 근데 얘네들의 자리가 정해졌어? 아니잖아. 얘네 앞뒤 순서가 바뀔 수 있지. 2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것 2팩토리얼. 4팩토리 얼마죠? 24 곱하기 2 얼마? 48.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 120가지에서 뭘 뺀 것? 48을 뺀 것. 이게 뭐니? 72가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아마 학교 선생님은 보통 이걸로 설명들을 많이 하세요. 이걸로. 근데 뭐든 상관없으니까요. 저쪽도 괜찮고 이쪽도 괜찮고 이해하기 편한 쪽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남학생 2명이라 같이 남학생 3명, 4명 많아지잖아? 그럼 저풀이가 더 좋아, 사실은. 이때는 2명이기 때문에 붙어서 갈 수 있는 경우가 이 케이스밖에 없지만 3명, 4명이 되면 또 2명이 붙었을 때 3명부터 이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저 1번 풀이가 좀 포괄적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6명의 학생이 연극반, 합창반, 방송반 3가지 동아리에서 각각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는 경우의 수인데 학생이 6명이 있어요. 학생을 그냥 A, B, C, D라고 합시다. A, B, C, D, E, F가 있어요. 6명. 근데 동아리는 3개 동아리가 있죠. 연극반 동아리실, 그다음에 합창반 동아리실, 방송반 동아리실, 이렇게 3개의 동아리실이 있어요. 각각 하나를, 이 6명이 각각 하나의 경우를 선택하는 겁니다. 됐니? 그럼 잘 봐봐. 이거는 동아리가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사람이 동아리를 선택하는 거야? 당연히 사람이 동아리를 선택하겠지. 그 얘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처음에. 야, 너 혹시 동아리 뭐 선택할 거야? 그러면 나 연극 아니면 합창 아니면 방송반. 얘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3가지인 거야. A가 3가지인 거야. 그럼 B는 몇 가지야? 얘도 3가지지. A가 선택했다고 해서 A가 선택한 걸 못 가거나 따라가거나 그런 말은 없잖아, 지금. 그럼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지. 근데 이 6명이 모두 다 동아리를 선택하는 케이스잖아. 그럼 경우의 수에서 모두, 그리고 동시에 순차적으로 라는 뜻은 고비합이야. 고배 법칙이죠? 경우의 수에서 고배 법칙, 합의 법칙 배웠잖아. 합은 여러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버려지는 케이스. 예를 든다면 뭐 메뉴 선택할 때 여기 밥 종류 있어. 여기 면 종류 있어. 나 점심 먹을 거야. 한 종류 선택할 거야? 그럼 밥 종류에서 하나 선택하면 면은 선택이 안 되지. 그럼 이쪽에 밥의 경우의 수와 면의 경우의 수를 덧셈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고의를 다 한 거잖아. 내가 식당 갔어. 밥 종류가 3종류가 있어. 이렇게. 면 종류가 4종류가 있어. 그럼 내가 이 식당을 가서 음식을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 플러스 4, 7가지라고. 왜 플러스냐면 밥을 선택하면 면은 선택이 안 되잖아.
면을 선택하면 법적으로 어디 쳐다볼 수가 없다는 뜻이죠. 사건 하나 선택했을 때 나머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 그러면 합의 법칙이야. 근데 고백 법칙은 내가 오늘 미팅 나가. 옆에 있는 여학교랑 남학교랑 서로 미팅하기로 했어. 근데 옷을 입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윗도리가 나 3개 있어. 아랫도리 바지가 4개 있어. 그럼 내가 코디해서 입을 수 있는 경우에서는 7가지야? 12가지야? 12가지라고. 이거는 왜 이래? 옷 입을 때 위에 옷 선택해. 근데 동시에 아래 걸 선택할 수 없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위에만 입고 갈 거야? 이거 범죄잖아, 이거. 잘못하면 범죄가 돼. 둘을 동시에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동시의 경우는 곱셈이라고, 곱셈. 12가지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반팔 하나에 바지 1번, 2번, 3번, 4번. 긴팔 하나에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뭐, 면티에 1번, 2번, 3번, 4번. 총 4개가 3번 발생하니까 12가지가 경우가 맞다고. 그럼 이것도 결론은 그 내용이잖아. A, B, C, D, E, F가 동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각각 3가지인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동아리를 선택하는 케이스를 찾는 거니까 이 6명이 모두 다 선택한다. 동시에 선택한다. 이런 개념의 고백 개념이잖아. 그럼 쓰다 보니까 3의 5제, 3의 6제곱이죠? 그렇지? 답은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은 사실 우리 앞쪽에서 이런 걸 배울 의미가 없다는 얘기라고 사실. 이런 걸 왜 배워? 이렇게 쉬운데? 숫자만 딱딱딱 쓰면 답이 딱 떨어지는 걸 왜 우리가 저렇게 복잡한 개념을 적용시켜서 개념을 공부하냐고. 그럴 필요가 없어. 없는데 이 정도 문제들이라면 저런 개념이 크게 작용이 안 하지만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쉽게 풀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앞에는 저 개념을 이런 쉬운 문제도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답 이거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배운 것처럼 서로 다른 3개의 동아리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명이 6명이 동아리를 선택하는 거라고. 그치? 그리고 그 배열의 상태는 일렬 배열이잖아. 누가 어디에 순서대로 이렇게 막 순서를 바꾸게 되면 다른 케이스가 되지. A가 연극 갔어. B가 합천 갔어. 둘을 바꿔. 그럼 다른 케이스가 되잖아. 순서 있게 배열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뭐야? 라고 써보니까 이게 중복조합인데? 표기법은 3, 파이, 6 서로 다르니 앞으로 가고 선택하는 횟수가 뒤로 가고 그러니까 중복하는 게 앞으로 가는 거다. 선택하는 게 중복되는 횟수가 뒤로 가는 거야. 근데 이 계산법은 이렇게 하겠다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이렇게 개념 따라 뭐 사실 이게 시험 문제라면 이렇게 할 필요까지 없죠. 이게 만약 시험이 출제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답을. 몰라 굳이 표기법 만들어서 어렵게 문제를 풀어. 어차피 계산은 이걸로 갈 거 아니야. 어차피 이걸로 갈 건데 뭘.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어렵게 풀다 보니까 쉬운 문제 풀 때부터 자꾸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를 볼 때마다 자꾸 습관이 서로 다른 몇 개지? 중복을 허락하나? 선택은 몇 개 해야 되는 거지? 배열 상태가 뭐야?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 이게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얘기라고. 이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 이게 중복순열이구나. 이게 뭐 중복조합이구나. 그러면 나는 계산법과 포기법을 알고 있으니까 문제에 맞게 풀면 되겠구나를 가는 거죠. 아시겠죠?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깃발 2개, 파란 깃발 2개, 노란 깃발 3개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색깔로 한번 해드릴까요? 빨간 깃발 2개. 피자 아니다. 그냥 깃발 쓴 거예요. 파란 깃발 2개. 노란 깃발 3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 내가 일렬로 나열해서 신호를 만들려고 해.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빨간색 여기다 뒀어. 또 빨간색 여기다 뒀어. 깃발을. 파란색을 여기다 하나 뒀어. 그 여기다 하나 두고 노란색을 여기다 하나 두고 여기다 하나 두고 여기다 하나 두고 이런 신호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결국 난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결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깃발 가지고 신호를 만들 거야. 그거 이래를 뭐 할 거냐면 일렬로 배열할 거라는 얘기지.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니까 총 7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7팩토리얼인데 문제는 그 중에 얘네 둘이 실제로는 똑같은 빨간색이야. 네가 이렇게 봤어. 둘 다 똑같은 빨간색, 같은 크기의 모양이 똑같은 색깔인 깃발이야. 근데 네가 잠깐 눈 돌리는 사이에 누가 이렇게 바꿔놨어. 구분이 돼, 그게? 구분이 안 되잖아. 결론은 얘네들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인 2팩토리얼만큼 중복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야. 이 7개가 배열되는 순서 중에는 얘네들이 다 자리 바뀔 거를 고려를 해서 7팩토리얼이잖아. 팩토리얼은 순열에서 나온 거다. 계승이라는 거잖아. NPN, 얘가 N 팩토리얼이지.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야. 팩토리얼은 원래 순서가 정해져, 순서를 매기는 거야. 7팩 안에는 얘네들의 위치를 바뀌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거라고. 근데 얘네들의 위치가 바뀌면 중복이 발생하잖아. 실제로는 바뀌어도 처음과 똑같잖아. 결론 그 두 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만큼 중복이 발생한다고. 그럼 파란색 두 개도 자리를 바꿔봐야 7팩은 파란색 두 개를 바꾸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건데 얘네들이 바꿔봐야 어차피 똑같잖아. 중복 발생하냐 그 두 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만큼 나누겠다는 뜻이라고. 그럼 이 노란색 세 개가 일렬로 배열되면 3팩도 중복되겠지. 결론 이 문제는 같은 것이 포함되는 순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고 제발 부탁인데 이런 짓들 하지 마라. 제발 진짜 죽는다 진짜. 이런 짓 하지 마. 아 진짜 이런 애들 있어. 지금 웃지? 웃은 놈이 꼭 보면 이런 짓 해. 시험장 가면 이상한 짓 해. 하지 마. 알겠죠? 이걸로 계산하시고 이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계산 못하진 않으실 테니까. 문제입니다. 풀이가 정해져 있어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a, b, c 그 다음에 1, 2, 3, 4 함수의 개수잖아? x에서 y로 가는 함수 f. 그럼 함수를 구성할 때는 정역이 공역적으로 하는 거죠. x에서 y로이니까 정역 x가 정역이 되고 y가 공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y에서 x로이 그러면 y가 정역이 되고 반대로 x가 공역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의를 매길 때 함수를 매길 때는 정역이 공역 쪽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함수값은 몇 개예요? 4가지입니다. b가 가지고 있는 함수값은 4가지예요. c도 1, 2, 3, 4 중에 아무나 하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4가지야. 근데 a, b, c가 모두 다 각각 하나의 함수값을 가져야 함수가 구성이 되잖아. 여기 중 얘 a, b, c 중에 하나라도 만약 함수값을 안 가지면 함수가 성립하지 않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4가 3번 곱해지는 4의 세제곱이 되고 이 개념의 결론은 이 표기볼 보니까 계산볼 보니까 결론은 얘랑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4파이 3 중복순열이라는 얘기지. 중복순열이 계산되잖아. 이게 왜 중복순열이지 하다 보니 또 아까 그 내용이야. 서로 다른 4개의 공역의 원소 중에 중복 탈락을 하는 거죠. 왜냐면 A가 1을 찍어. 그럼 B가 1을 못 찍는 거야? 찍을 수 있잖아. 같은 원소를 2번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몇 번을 선택해야 돼요? 3개가 선택이 돼야 돼. 이 4개 중에 어쨌든 A, B, C가 갖는 원소가 원소가 중복해서 최대 3개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지. 3개가 선택이 되는 거라고. 물론 겹쳐도 되지만 3번 가야 된다는 얘기가 어쨌든 화살표가. 근데 배열은 당연히 일렬 배열이죠. 얘가 1가고 얘가 2간 거랑 반대로 가는 거는 다른 케이스니까 일렬 배열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중복 조합이네. 개념적으로. 미안합니다. 중복 순열이죠. 중복 순열이니까 여기 있는 4개 앞에 있는 거 파이 3개 선택 뒤에 표기법 썼더니 결론은 이게 정답이 된다라는 거고 1대1 함수는 전형적인 순열입니다. A, B, C 1, 2, 3, 4 1대1 함수라는 거는 정의가 뭐예요? 이거 1대1 함수 정의 알아야 된다니 네. x값이 서로 다르면 그 x값 선택한 y값도 서로 다르다. 이게 1대1 대응이잖아. 1대1 함수잖아. 그렇지? 근데 가끔 모의고사 하나 보면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어. 이거 뒤집어 나올 때도 있어. 이게 하나의 명제잖아. 뭐뭐이면 뭐뭐이다. 하나의 명제거든. 참이 명제.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참이 명제.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 대우도 참이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이게 뒤집어서 나와요.
fx1과 fx가 서로 이거의 부정이니까 같으면 x1과 x2가 서로 다르다의 부정은 같다. 얘도 뭘 말하냐면 1대1 함수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위에 있는 말을 언급해보면 결국은 x값이 다르면 남학생이고 여학생 밑에 나와다 치자. 남학생이 다른 남학생이면 선택된 그들이 선택한 치역값, 그들이 선택한 여학생도 다른 여학생이어야 돼. 결론은 남학생이 각각 두 번 중복해서 두 번, 세 번 중복해서 같은 여학생을 찍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그럼 A 남학생이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지? 경우의 수 4가지? 그럼 아무나 하나 선택했다 칩시다. 그럼 B는 2번 여학생 빼고 나머지를 찍어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3가지만 나와요. 1, 3, 4 중에 하나. 아무나 4를 찍었다 칩시다. 그럼 C는 A가 찍은 2와 B가 찍은 4를 찍지 못해서 1과 3 중에 아무나 하나를 골라 찍어야 된다는 뜻이죠. 2가지. 그럼 쓰고 나서 보니까 4, 3, 2. 이게 뭐니? 4P3의 계산법이잖아. 역으로 추적해보면 표기법을 보통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계산법 쓰는데 이걸 반대로 써보면 계산법 보고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보니까 이 개념은 서로 다른 4개의 공역 중에 중복해 안 해? 중복 안 하지. 뽑았던 거 또 안 뽑잖아. 중복하지 않고 몇 번을 선택해야 돼요? 3번을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들의 배열이 일렬 배열이네? 이게 뭐니? 이게 순열이라고, 순열. 고1 때 배웠던 순열. 그래서 4P3. 계산은 저렇게. 자, 앞으로 이제 함수의 개수가 나오면 이거는 중복 순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계산의 결과는 다 지울게요. 이제 다 이해되셨죠?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이구나 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중복 순열이니까 파이라는 기호가 쓰이겠지. 앞쪽에 있는 거는 공역의 개수야. 뒤에 있는 게 정역의 개수고. 이렇게 계산하면 함수의 개수를 이렇게 중복 순열을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냥 순열이야, 얘는. 순열 기호니까 P가 쓰이겠죠? 앞쪽에 있는 게 공역이에요. 뒤쪽에 들어가는 숫자가 정역입니다. 이렇게 함수의 개수를 각각 구해내실 수가 있겠지요. 근데 여기는 없는데 고1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다? x1보다 x2, 근데 이거는 안 돼. x값의 크기를 정할 수가 없잖아. a, b, c 중에 누가 더 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문제를 좀 살짝 바꿔야 돼, 이 문제는. x가 1, 2, 3, 4, y가 1, 2, 3, 4, 5, 6.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이건 뭐니? 이건 무슨 함수의 정의야, 이게? 증가함수. 이거 증가함수의 정의지. x가 커지면 y값도 커진다는 뜻이니까. 이 증가함수 또는 이게 부동화 이렇게 반대로 바뀔 수 있지? 이 부동화 반대로 바뀌면 그때는 감수함수가 되겠죠. 됐니? 증가함수나 감수함수에 관련된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조합이죠. 전형적인 조합의 문제입니다. 이건 또 왜 조합입니까? 조합의 정의는 뭐니?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하지 않고 r개를 뭐만 하는 것? 선택만 하는 케이스. 그럼 뭐 배열을 하지는 않는 거죠. 그냥 뽑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기호상 이렇게 썼었죠. NCR. NCR의 계산법은 NPR을 분모 뒤에 있는 R 팩토리얼로 나눈 것. 이게 NCR의 계산법이었죠. 근데 이 증가함수가 왜 도대체 조합입니까? 이건 알아야 돼요. 좀 이따 여러분 중복 조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알아보고 있어야 돼요. 이 풀이를.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1, 2, 3, 4라는 정역이 1, 2, 3, 4, 5, 6이라는 공역을 선택하는데
일단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로 다른 6개 봐봐. 서로 다른 1, 2, 3, 4, 5, 6 중에 얘네가 어떻게 선택할 거 아니야? 선택의 전체 대상은 1, 2, 3, 4, 5, 6 중에 6개 중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복을 하면 안 되지. 이건 x값이 커지면 함수값도 커진다는 뜻은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같아질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이쪽에서 찍은 x값이 뭔가를 찍으면 다른 x값은 그 값과 똑같은 값을 못 갖는다는 뜻이라고. 계속 커지잖아. x가 커지면 y도 커져. 같을 수 없어. 함수값이 같아지지 않는다는 뜻은 중복해도 똑같은 걸 못 선택한다는 뜻이니까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 몇 번을 선택해야 돼요? 1, 2, 3, 4 갖는 함수값 4개를 가져가야지. 4개를 선택해.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해. 배열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일단 해볼까? 저 6개 중에 1, 2, 3, 4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 치역값 4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 찍고 얘 찍고 얘 찍고 얘 찍었다가 치자. 그치? 여기까지는 조합이잖아. 배열까지는 나중에 신경 쓰고 일단 뽑는 것까지만 하면 조합이잖아. 그럼 6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케이스는 얘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 다음은 이제 배열 상태를 보는데 봐봐. 1이 얘를 찍어. 2가 막 얘를 찍을 수도 있어. 3은 막 얘를 찍어. 4는 막 얘를 찍었어. 이거 막 자리 막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순열이라고. 배열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면 순열이야. 근데 얘는 배열을 조정할 수가 있니? 없어. 배열이 조정이 안 돼. x가 커지면 함수값도 커져. 그럼 여기는 1, 2, 3, 4 중에 제일 작은 1이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2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순서가 처음부터 매겨져 있는 거야. 4가 가장 큰 x니까 함수값 중에 가장 큰 함수값을 가져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x 커지면 함수 커지는데 얘보다 얘가 크면 얘가 더 큰 값을 가져가야 되니까 이 조합밖에 없다는 얘기야. 배열을 내가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서를 막 자리를 바꿀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럼 배열이 안 되니까 그냥 뽑기만 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이게.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허락하지 않고 6개 중에 4개를 뽑는 케이스 이거. 정답은 6C4. 근데 6C4는 6C2가 계산이 편하죠? 6 곱하기 5를 2팩토리얼 2 곱하기 1로 나눈 값. 정답은 15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뒤에 중복조합이 나오니까. 오늘 아마 시간상 안 될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중복조합 설명해야 되니까 이 풀이법 잘 기억해 두세요. 중복조합은 여기 뭐가 붙겠어? 여기 등호 붙는 거야. 등호 붙는 거야. 점점점 커져. 근데 같을 수는 있어. 그 얘기는 서로 다른 6개 중에 같을 수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 2번 찍어도 된다는 얘기야. 3번 찍어도 된다는 얘기고 여러 번 찍어도 된다는 얘기가 중복을 허락해. 몇 번 가야 되냐면 4번은 가. 근데 순서가 얘도 결론은 부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요거 하나 바뀐 거 빼고 바뀐 게 하나도 없네? 그럼 조합이야. 조합인데 중복을 허락하네? 중복조합이라고. 그럼 그때는 이 기호가 아닌 뭐가 되겠? 이 기호가 아닌 N, H, R 이렇게 되겠죠. 계산법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H, C, R 이걸 계산하겠지. 그러니까 중복조합과 조합은 여기 등호 분야 안 분자의 차이점이야. 그 차이점 빼놓고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 정도는 간단하잖아? 이보다 문제 어렵게 만들면 더 어려워져. 그때부터 이제 X나 Y의 이제 순서를 막 매기거나 함수값도 어디는 같고 어디는 또 틀려.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 나중에 이렇게 나와. fx1, fx2. 근데 여기 등호가 붙어. fx3. 또 안 붙어. 뭐 이런 게 나온다고 나중에 시험에. 학교 시험에는. 그럼 여기서는 조합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중복조합이 성립하고 또 다른 조합이 돼요. 그럼 막 이것저것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할 때 기본적으로 조합이나 중복조합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이런 것들이 좀 쉽게 풀어진다는 뜻이에요. 일단 시작점은 이제 저런 걸로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죠. 시간이 없네. 여기 맞아. 일단은 참 네. 매번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학생이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학교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딱 봐도 돌리면 같은 케이스가 발생하지. 이게 아마 돌아가는 게 똑같이 원은 아니지만 원의 형태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갈 때마다 겹치는 게 나타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혹시 원순열 아닐까? 그래서 이 문제 풀이가 두 가지가 돼요. 다시. 처음에는 첫 풀이는
원순열의 개념을 적용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은 다 이걸로 설명하실 겁니다. 왜냐면 지금 배우는 파트는 원순열이니까 원순열 설명에 맞게 설명하시겠지. 원순열 개념을 풀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을 마치 원의 형태로 생각하고 배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순열이니까 총 6명을 원에 배열하는 거니까 6-1 팩토리얼이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원이 되잖아. 이 6명이 원래 6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게 이게 왜 6-1 팩토리야? 6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건 6팩토리얼인데 이 사람을 옆으로 6칸 돌릴 때마다 다 똑같잖아, 사실. 원이니까 앞뒤 구분이 없다는 얘기야, 얘는. 위치 구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6개의 중복이 발생하니까 이걸 6으로 나누겠다는 뜻이라고. 근데 6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이걸 6으로 나누면 이거 없어지잖아. 앞에 6이 잘리니까 6에서 1을 뺀 숫자인 5팩토리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n-1 팩토리얼로 원순열이 계산이 돼. 그래서 6-1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인데 이거는 이 6개가 다 똑같다고 가정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이 6개가 다 똑같아? 자리가? 아니다는 얘기지. 다른 자리가 존재하는 거야. 만약 A가 여기 앉았어. B가 여기 앉았고 C, D, E, F. 근데 이게 만약 원이면 돌아갈 때 6개 돌아갈 때마다 다 똑같은데 다른 자리가 있어, 이거는. 원이면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옆으로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다 똑같지. 근데 이게 이렇게 정삼각형이면 이렇게 앉은 것과 색깔로 구분할게요. 야, 니네 다 일어나서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자리 움직여봐 라고 하면 A는 이리 가지, B는 이리 가지, C는 이리 가고, D는 이리 가고, E는 이리 가고, F가 이리 가잖아. 그러니까 아까 노란색과 하늘색은 같은 별이야, 다른 별이야? 다른 별이야. 노란색은 A를 기준으로 봐봐. A 왼쪽에 바로 옆에 짝꿍, 왼손 뻗으면 짝꿍에 B가 있어. 오른쪽 코너 돌아서 이렇게 손을 뻗으면 여기 F가 만들어지는 케이스야. 근데 2번 하늘색 케이스는 A 오른쪽에 바로 오른쪽 짝꿍에 F가 있고 왼쪽에 손을 꺾어야 B가 만들어져. 아까랑 케이스가 다르잖아. 원순열이 아니란 뜻이야. 그럼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다른 케이스라는 얘기지.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야, 한 번 더 일어나봐. 한 칸 더 움직여봐. 그럼 이번에는 A가 이리 갈 거라고. B, C, D, E, F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되면 최초 노란색과 빨간색은 같은 별이 되는 거야. A를 기준에서 본다면 A 빨간색만 봐. A 왼쪽에 손 뻗으면 바로 옆에 B가 짝꿍 있고 오른쪽에 꺾어서 누가 있어요? F가 있는 별은 아까 노란색과 똑같은 별이라고. 결론은 여기 두 자리가 바뀌었을 때만 서로 다른 자리라 원의 별이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야. 두 번의 서로 다른 케이스가 발생을 해. 알겠니? 이 정답은 몇 가지예요? 240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원순열로 계산한 거야. 근데 이번에는 원순열로 계산하는 건데 두 번째 풀이는 그냥 일반 순열로 계산하는 거야. 원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게 원이 아니야, 그냥. 원이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을 그냥 무슨 별이요? 순열로 계산한 거야. 순열로. 그냥 순서 있게 배열하겠다니. 이 6명을 그냥 순서 있게 막 배열하겠다. 그럼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이야. 근데 이번에는 이 6개, 이 순열이라는 개념은 이 6개가 다 다르다고 보는 거잖아. 근데 이 중에 뭐가 발생하냐면 같은 자리가 있는 거야, 이번에는. 아까 여기서는 다른 자리를 찾았잖아. 원순열은 중복이 6번 발생하는데 알고 보니 6번이 중복이 아니야. 서로 다른 케이스가 있어. 그 케이스를 찾아서 곱하는 거고 얘는 반대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 거야. 다 다르다고 왔는데 알고 보니 다르지 않는 자리가 있어. 똑같은 자리가 있더라는 얘기지. 아, 이걸로 풀어야 되죠? 네, 이걸로 푸는 겁니다. 말하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두 개 나눠서 푸는 거니까 얘는 원순열을 푼 거고 얘는 일반 순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원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순열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다른 자리야. 그치? 다 다른 자리야.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은 자리가 있네? 같은 자리가 뭐예요? 어디가 같아? A가 여기와 색깔 좀 달리해볼게요. 다른 색깔. A가 여기 왔을 때랑 두 칸 움직여서 여기 A가 왔을 때랑 또 두 칸 움직여서 A가 여기 왔을 때는 같은 케이스 아니야?
그렇잖아. A 왼쪽에 B가 올 테고 A 오른쪽 꺾으면 F. 얘도 그렇잖아. A 왼쪽에 B가 올 테고 오른쪽 꺾으면 F. A 왼쪽에 B가 올 테고 오른쪽 꺾으면 F. 같은 케이스잖아. 서로 다 다르다고. 이게 원이 아니고 6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일반 배열로 봤는데 알고 보면 이 중에서 3번의 중복이 발생해. 똑같은 케이스가 발생하다는 얘기지.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6에서 3을 나누면 2가 남고 D는 5팩토리얼이 남겠지. 답이 어쨌든 계산은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이제 시간 요거 마무리. 이 문제를 원순열로 푼다면, 그러니까 이게 아주 두 가지로 설명하면 자꾸 헷갈리는데 하나로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실력이 좋다는 뜻이야. 자꾸 이렇게 구분하는 패턴을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다른 문제 또 적용이 되니까. 야, 경우에서는 확률은 분류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야. 공식을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분류와 이런 분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문제가 바뀌어도 잘 안 헷갈려. 그러니까 내가 니네를 헷갈리려고 두 가지 풀이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꾸 둘의 어떤 차이점을 자꾸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실력을 쌓으라는 얘기지. 이 계산법은 원순열대로 계산해보면, 원순열인가 원으로 보겠다는 얘기지. 그럼 6개가 일렬로 원에 배열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인데, 원벨이라면 6개가 다 똑같잖아. 다 똑같지 않다는 거지. 다른 조건이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 다른 경우가 몇 번인지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A가 여기 왔을 때, B 여기 오고, 여기 F 왔을 때, 이 조합과 A가 여기 오고, B가 여기 오고, F가 여기 오는 조합은 다른 조합이지. 그 다음에 한 칸 더 움직여. A가 여기 가고, B가 여기 가고, F가 여기 가는 조합은 A 왼쪽 B, A 오른쪽 F. 이 경우로 본다면 노란색과 하얀색은 다른 케이스고 다시 하늘색과도 다른 케이스야. 그 다음 언제 다시 원위치가 되냐면 한 칸 더 움직여서 여기로 갔을 때 A, 왼쪽에 B, 오른쪽에 F. 아까랑 똑같잖아. 바로 왼쪽에, 바로 오른쪽에. 이런 느낌이니까. 결론 서로 다른 케이스가 몇 번이라는 거죠? 이 색깔의 종류말로 3가지. 서로 다른 게 3가지 존재한다. 원순연이 아니다. 서로 다른 3가지가 존재한다. 라는 표현이고, 이 계산법 말고 아까처럼 일반 순열을 본다면 원이 아닌 거야. 그냥 총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6팩토리얼 순열로 계산한 거야. 다 다른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르지 않은 게 몇 개 있어. 중복이 돼. 그러니까 나눠야 돼. 이번에는 곱하는 게 아니고 나눠야 돼. 그럼 결론 뭐가 똑같으냐는 거지. 어디서 똑같아지니? 여기 아까 A가 여기 왔을 때 다 써줬잖아? A가 여기 왔다, A가 여기 왔다, A가 여기 왔다. 다 다르지? 다 다른 게 맞아. 순열이니까 다 다른 게 맞아. 근데 A가 여기 오면 아까랑 같아지잖아. 몇 번의 중복이? 2가지의 중복이 발생한다고. 같은 자리가 2번 나온다는 얘기야. 2번의 중복. 그럼 6, 3 약분하면 5가 남고 3 남고 D는 남아있는 숫자 5팩토리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이보다 좀 더 어려워져도 필요하면 이걸로 그때그때 여러분이 가장 편한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고, 혹시 헷갈리시면, 혹시 이 풀이가 혹시라도 집에 헷갈리시면 뭐 해야 되니? 강의 다시 들으면 돼. 또 들으면 또 들려. 처음에는 좀 어렵지. 2번, 3번 똑같은 내용을 듣다 보면 이게 그 내용이구나 하는 게 좀 더 귀에 들리니까 그렇게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시간이